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시사 데스크 김주희입니다. 세계화 산업 확대 속에서 우리의 1차 산업 기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을 주요 기반 산업으로 한 전남은 FTA와 쌀 관세화 등 대외 환경 변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차원의 농업, 농촌 정책은 농민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토론시사 데스크에서는 광양만권의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돌파구는 무엇인지 토론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순천농협 강성채 조합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양회명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이기용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일 전국 동시 4대 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졌는데요. 전국 최대 조합인 순천농협에서는 강성채 조합장께서 당선됐습니다. 신임 조합장으로서 지역 농업의 역할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대위기를 맞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세계화를 통해 조합원들이 잘 살고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야 할 그럴 때입니다. 이런 시대적 명제를 제게 풀어가라고 조합원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고 저는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농촌에서 농가 개개인이 대처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역할이나 국가, 지방 행정의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네. 최근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이름하에 쌀 관세와 그리고 한중 FTA가 체결이 됐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 농촌 정책도 중요하겠지만은 지역 차원의 농업 정책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상황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 기관에서 발표한 FTA 피해 규모를 보면은 한중 FTA로 2020년 농업 생산액 감소 규모로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총 생산액의 절반 수준이고 또 연관 산업 규모로 봐도 8분지 1에 해당되는 아주 엄청난 피해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여파는 우리 순천 농업 총 생산액 약 4천억 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벼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이 바로 전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쌀 관세화에 대한 걱정과 반발, 그래서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아마 경기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만 헥타르에 1년에 한 80만 9천 톤이 생산되고 있고 우리 순천시에서도 5,400헥타르에 2만 5천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쌀 소비량은 지난 2004년에는 82kg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65kg로 한 17kg가 감소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20년도에는 우리도 일본과 같은 55kg 수준으로 아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수입량은 매년 40만 9천 톤이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쌀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인가를 협의하기 위해서 행정과 농협과 농민 단체를 등으로 구성해서 자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는 해룡, 도사 등의 점질도 땅에서 생산된 쌀과 승주, 항전 등 사질도 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구분해서 품질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황금누리나 새누리를 품종을 재배를 했었는데 조금 더 고품질화 시키기 위해서 새일미나 해품벼를 내년으로는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쌀도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룡의 일부 한 농가에서는 80kg 황금마당 80만 원 정도, 또 주암의 한 농가에서는 16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품질화해 나가겠고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유기질 비료랄지 육명 상통, 맞춤형 비료, 토양 개량제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전국에서 첫 모내기를 할 정도로 조기 재배단지의 쌀은 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을 추석 전에 이렇게 햅쌀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뭐 장점들 때문에도 많이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품들을 많이 이렇게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1959년도부터 시작된 그 해룡면의 조기 햅쌀은 지금 56년의 그런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추석 제수 전에 제수용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품질화, 개량화시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농협의 역할 역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쌀 수입 기반에 따른 우리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순천 농협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즉 그 친환경 재배로 생산한 안심 안전 쌀을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로 공급함으로써 수출 가격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배아미 개발 등 그 제품을 차별화하고 쌀을 가공 원료로 이용하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서 판매 확대는 물론 창출된 부가가치를 다시 쌀농가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순환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쌀 산업의 핵심은 생산비입니다. 따라서 비료비, 농약비, 광열, 동력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도입으로 소득 증대를 기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익성 있는 대체 작목을 선정 보급함으로써 소득 증대를 기한 물론이고 이와 같은 노력은 우리 조합과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순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런 쌀을 보면은 일단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품질 경쟁력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그렇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뭐 이런 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월등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언급한 조기 햅쌀의 경우는 분명한 그 가격도 품질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재고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은 쌀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쌀 관세하고 관계없이 그 M&A라고 해가지고 채소 시장 접근 여기서 들어온 것이 약 4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쌀을 가지고 가공해서 이제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미국 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나가노라든가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미국 종합처리장 내가 쌀을 가지고 가공하는 그 예를 들면 모찌 공장이라든가 또는 그 과자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공할 수 있는 분야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미국 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가공 위주로, 도정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 많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에 들어서의 그 잉여된 쌀 분야는 정말 어떻게 지금 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 혹시 이제 대북 지원이 이제 그 돌파가 된다면 모를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재고가 쌓여져 가는 거고 특히 무농약 그 저농약 이런 유기농 쌀이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이라든가 또는 로컬 푸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미하다. 지금 이렇게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전남도지사가 지금 이낙연 지사님이 들어오시면서 학교 급식을 전량 유기농으로 가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순천시에서 지난해에 생산됐던 유기농 농업이 쌀이 한 93헥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학교 급식에다 공급을 해놓고 보니까 10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일 좀 180일 내지 200일 정도 가야 되는데 예. 100일 분량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차피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가기 위해서는 2, 3년 동안의 전환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환기 거치는 동안에는 무농약 쌀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무농약 쌀로 갈 것으로 지금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속히 우리 순천 지방에서도 유기농의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도 좀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상 학교에 이렇게 무상급식을 해주고 쌀을 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유기농 쌀이 부족하다. 지금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현실적으로, 예. 아,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유기농 재배 면적들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 뭐 그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지금 우리 700여 헥타가 우리 무농약 쌀이 있습니다. 네. 무농약 쌀이 있기 때문에 그 쌀을 하루속히 뭐 2년, 3년 동안의 전환기간은 거쳐야 되겠지만서 그런 전환기간을 빨리 거쳐서 유기농 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조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 유기농 쌀을 이제 육성을 하려면은 지금 쌀 직불금 제도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이제 농가들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직불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아마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무농약이나 유기농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직불금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의 가장 큰 농촌, 농업 문제,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반님? 예,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의 농업, 농촌 문제들로는 국내 최대 소비처인 그 수도권과 물적, 인적 그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지형학적 차이는 작물 재배 시에 기후상 유리한 측면도 있어서 오히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도 때로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과 유통 혁신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래도 사실은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의 농업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역하고도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전남 동부 지역으로 한정한다면은 굳이 특화된 부분을 찾아본다면은 이제 도농 통합형 도시이다. 이게 이제 장점도 되면서 약점도 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저는 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생산과 소비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생각 말씀드리고 광양이나 여수나 어찌됐든 공단 위주의 그 대량 소비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산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되지 못하는 점들이 이제 아쉽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의 이제 문제점을 한다면은 과연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특화된 작물이 있는 것인가? 예. 이제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굳이 이야기한다면 고흥의 이제 유자, 석류 쪽, 여수의 이제 그 갓김치, 순천에 지금 당감하다가 이제 또 광양 오고 순천하고 같이 하고 나오는 매실산업 이런 쪽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이런 그 비교 우위가 있는 그 지역 특화된 작물이 좀 육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교수님 예, 말씀에 그 대량 소비처가 여수에 있는 산단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우리 센터 내에서도 지역의 쌀을 얼마나 우리 기업체나 대량 소비처에서 먹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예. 의외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쌀이 실제로 30%에 못 미치는 그런 그 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외지 쌀이 그만큼 많이 식당이랄지 대량 소비처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쌀들을 좀 보급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조합하고 우리 행정하고 정말 긴밀하게 이런 기회에 협조를 해서 RPC를 통합한다랄지 어떤 방법을 통합을 해서라도 좀 고품질화 될 수 있는 쌀을 생산에 정말 전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품질도 품질이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대량 소비처 같은 경우로 보면은 가격 부분도 상당히 좀 고려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순천 농협에서 생산되고 있는 순천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이런 쌀들이 그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겁니까? 그럼?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서 순천농협에서 예. 어떤 입찰을 들어갔을 때 예. 입찰 차익을 저희들이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 예. 그 정도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쌀의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민 소득과 직결되고 농민의 생산이 판매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같이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정말 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뭐 연년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 그 순천 농협에서는 별량 농협하고 지금 그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1단계로 6월 말까지 RPC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예. RPC 통합을 해서 이제 그러게 되면 통합에 따른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된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여기 저 모두에 그 배아미 등 그 차별된 상품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배아미를 생산해서 그거를 그 소규모가 아니고 지금 그 기술들이 개발돼 가지고 배아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생산되는 가격은 일반 쌀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 중에 60%가 쌀lun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를 버리고 지금 그 사실은 그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그 기존 그 가공 설비에다가 일정 부분 설비를 추가 설비를 해서 거기서 그 비용이 많이 들리지 않고 배아미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배아미 생산 라인을 저희가 이번 들여와서 한다고 하면 값이 비슷하고 하면 크게 높지 않다고 하면 배아가 있는 쌀을 찾기 마련이겠죠.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다른 지역 또 다른 농협보다도 원료 수매가를 다소 높게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공해서 판매할 때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아미 생산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 가보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지역쌀들을 잘 판매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고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농산물 복합 물류센터 그리고 대형 판매장 그리고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등 뭐 이런 것들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네, 우리 그 농산물 물류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거점 산지 유통센터가 2010년도에 개설된 게 있습니다. 네네. 또 순천 농협의 채소 산지 유통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별도의 그 복합 물류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좀 크게 그 염두에다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현재 시설도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그 순천 농협 파마스 마켓이나지 원협 하나로마트 등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한다면은 유통 분야에서 또 다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순천시에서는 지금 노컬푸드를 순천시 직영으로 예.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그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조금 있으면 또 매실이 수확이 될 겁니다만은 이마트랄지 CJ랄지 그다음에 삼성 웰스토리 같은 데서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량 물류처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그 개인들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목방이나 영농조합 법인들에 대해서 택배비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직거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좋은 방안 없겠습니까? 교수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 사실은 이제 전남도에서 고소득 농업 그 5개년 계획 소개가 지금까지는 이제 농협과 지자체하고 경제사업 부분, 쉽게 하면 유통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이제 별개로 봤지만 이제 민선 6기 들어서 가지고 농협과 같이 문제를 푸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이제 농협과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서로 간에 그 사실은 대상은 이제 농민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제 기관들이 얽히고 섞이다 보니까 혼선도 되고 예산도 낭비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일정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아마 뭐 협의체라든가 이렇게 됐으면은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박근혜 정부가 직접 참여했던 농업 미래성장 사업 토론회에서 언급되기도 했었죠. 6차 산업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6차 산업이 뭔지부터 좀 알고 들어보죠. 저 개인적으로 사실 그 6차 산업이란 말을 별로 좋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 요즘에 대세가 되게 되는데 이 농업의 6차 산업화라는 이야기는 그 1990년대에 그 일본의 국토청이 그 지방진흥국에서 발행한 그 신농촌 디자인이라는 그 책에서부터 비롯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1차 산업에 있는 생산, 2차 산업인 이제 제조, 가공, 3차 산업인 이제 판매, 유통. 이것을 이제 생산과 가공과 판매와 유통,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제 농촌 관광까지 연결시켜서, 이게 농업 6차 산업화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소득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농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이다 보니까 이제 6차 산업화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전국적인 이제 상황을 본다면은 경북 그 청도 같은 데는 이제 반시하고 와인 터널을 연결시켜 가지고 만든다든가 또 광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강월 영월 같은 데서는 이제 폐광하고 다 한우촌 해 가지고 한우 고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를 높인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 농업에 대한 범위를 넓혀보자. 그런 의미.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야기 나온 게 창조 농업, 창조 경제라는 이야기에다가 ICT를 융복합하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가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나온 걸로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생산에서부터 최근 마지막 서비스 관광까지 이제 하나의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이게 접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궁극적으로는 6차 산업이 향후 FTA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잘만 활용이 된다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 차원의 창조농업, 그 다음에 6차 산업화를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 이제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이제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가 됐었던 거고, 또 이제 순천의 정원 박람회가 실시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미 전국적으로 순천이나 여수나 광양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민들이 많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전남 동부 쪽으로 라는 이 그물에 걸려 있는 물고기들을 잘 어떻게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수, 순천, 광양 또는 뭐 고흥까지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2박 3일 코스를 만든다든가 연대해서 순천 뭐 따로 뭐 여수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고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2박 3일, 2박 3일, 3박 3일, 3박 4일 정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직접 생산 체험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 연대를 해줄 수 있는 분야들, 6차 산업을 갈 수 있는 분야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부분 중에서 지금 APC라고 하는 산지유통센터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과잉된 상태입니다. 순천에 있는 거점 APC도 그렇게 싹 수지가 좋은 걸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굳이 내 지역에다만 이렇게 설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래야 이제 또 6차 산업 할 수 있는 그 끈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명성에 걸맞게끔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순천시 같은 경우는 6차 산업 관련해서 무슨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합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산에서 가공과 또 판매,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것이 6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지금 현재 8개의 농촌 체험 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와서 체험도 하고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또 우리 순천시만 해도 민박이
288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와서 체험하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 시설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암의 한솔동호회랄지, 송광의 덕동호회랄지, 이런 부분은 정말 아주 활성화돼서 농해 소득이 오히려 더 많은, 와서 체험하고 숙박하면서 묵어가는 그런 소득이 드는 많은 그런 번복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도 우리 농촌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3월 20일 날도 우리 코레일을 이용한 그런 체험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산지원예센터하고 저쪽에 향매실 마을을 수도권과 충청도 사람들이 한 400여 명 다녀갔습니다. 또 토요일 날 지난 3월 21일은 에스트레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철도 관광입니다마는 부산과 또 경남권의 사람들이 450명이 우리 서남사 매화 보고 또 우리 향매실 마을에 와서 체험하고 밥 먹고 가면서 이런 체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나간다면 6차 산업이 큰 지역 농업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농촌 관광이라는 부분이 체험만 해가지고는 우리 농가한테 소득 증대가 안 되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그 지역에 생산된 지역 특산물을 판매를 해야 되죠. 사실 농촌 관광한다고 오더라도 체험비랑 해가지고 기껏해 7,000원. 7,000원이면 400명 많이 왔다 하면 다 체험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농촌 관광은 물론 주위 환경이 수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지역의 특산물이 있어야 그게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실과로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현장에 가면 당연히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됩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생산된 매실을 비롯해서 갖가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제조하는 물건이라 저런 걸 갖고 나가서 팔기 때문에 팔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랄지 SNS를 통해서 지속 관리를 하면서 매실이 생산되면은 또 매실이 생산됐다고 홍보를 해주면서 또 농산물이 생산될 때 어떤 농산물이 생산됐다고 문자 메시지 넣어주고 SNS 홍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통망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제 좀 더 고부가 가치를 그렇죠.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농산물 상품들을 좀 개발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순천농협 역시도 그런 고부가 가치 상품들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이나 양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그 말씀들에 동의를 하면서요. 결국 창조농업과 6차 산업화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혁신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소득을 높이자는 건데 소득을 2배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창조 기술 농업을 하고 또 2차, 3차 산업을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창조농업을 위한 창조농업 또 6차 산업을 위한 6차 산업화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참여농가는 부채만 떠안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농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중장기적인 농가 소득 및 생활 환경 계획과 재정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음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예의주시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또 우리 MBC도 지역 언론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 지역의 농업의 노동력 문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순한 양적 감소 뭐 이런 질적 약화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최소한의 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러죠. 이제 동부지역이 아니지만은 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파를 수확기에는 최고 하루에 약 15만 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농촌 인력에 있어서 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중앙정부 일변도에 농정이 있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뿌리에 해당된 부분이 지역 농업인데, 그 지역에 이제 비교 우위가 있고, 비교 우위가 있는 작물들을 특화해서 그걸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고 가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촌 이제 향도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거고, 아마 이제 그 이촌 향도 현상은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니고, 이건 전 세계적인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그 농가 인구 비율이 약 5.6% 정도, 5.2% 정도 내려왔는데, 그래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은 아무래도 창의적이고 또 뭐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돼서 노동력을 적게 쓸 수 있는 이제 농업 기계화도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을 우리 전남 동부 쪽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특히 하나 이제 지금 전남도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가업승계. 그래서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 한번 먼저 이렇게 이 정책을 한번 실시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그 손주가 농가대에 갔다 했을 경우에 장학금을 준다든가. 사실 그 돈이 많이 안 들어간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생산 기반은 돼 있고 또 농대에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로 투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런 차원으로 한번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 가업 승계 농에 대한 그 방안들을 한번 강구했으면 훨씬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될 수 있지 않을 건가. 그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가능하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정말 가업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그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에 농촌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축산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승계할 분이 없는 거예요. 축산이 나름대로 이제 그 경영력도 있고 비교 우위가 있고, 사실 축산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 현재 있는 경영주들이 지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뭐 가업 승계농을 육성을 하자,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고 앞으로 뭐 한번 추진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농촌이 젊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젊은 농업인들 육성 무슨 절실하죠. 뭐 그 중심에 농고나 농대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농업 부분에다가 뭐 200억이다, 뭐 280억이다 이렇게 투자를 해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들, 시설을 해주고 뭐 이렇게 건물 지어주고 그것도 효과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마 그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사람한테 투자를 하자. 그래서 7년 전부터 이제 그 농업 마이스터 대학을 마련했습니다. 2년제로. 그래서 9개 도에 이제 마이스터 대학이 있는데 우리 전남 농업 마이스터 대학이 있는 거죠. 거기서 그야말로 2년 동안에 이제 타 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시킨 것보다도 훨씬 전문 농업인에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고, 농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론이 아닌 현장 실습형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순천대 이제 생명산업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 ICT 첨단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리온실에서 그 실습하고 교육 훈련 받을 수 있게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고생들이라든가 우리 이제 생명산업대 학생들이 많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 뭐 농가 입장에서는 지역 고소득 작물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고소득 작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농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고소득 농업 실현이 참 꿈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현재 억대농이라 하면은 한 55농가 정도가 지금 억대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로 축산, 축산 쪽이 주로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채소랄지 과수 그 일부 좀 있고, 조경수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축산 쪽에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또 축산력의 경쟁력을 키운다랄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조합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가지 작물,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매실이란 작목이 이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매실이란 작목을 이렇게 키우면서 농민들이 이제 너도 나도 전부 다 이제 감나무 잘라내고 매실을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한 5년 뒤쯤 되면은 매실 공급 과잉이 오게 되고 또 그때 되면은 감가은 올라가고 매실값은 폭락하는 이런 상황들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조절해야지만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실제 지금 당장 매실을 지금 베어내고 매실나무를 베어나고 있는 뭐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농가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지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또 우리 지자체나 농협이나 그 어떤 그 산 정보들로 하여금 의사결정하는데 편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맞아떨어지면 몰라도 그렇지 못했을 때의 부담도 예. 또한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은 거기 전남도와 도농업기술원 오는 2050년쯤에는 남해안 지역이 현재 제주 같은 난대성 기후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2100년이 되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런 재배하는 작목들도 약간의 변화가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광양만권의 아열대 과수 육성 사업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네. 지금 아무래도 우리 전남 동부 쪽에서는 이제 고흥이 좀 앞서간 것 같아요. 그 아열대 작물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미 지금 고흥에는 그 과역 가게 되면 커피 나무를 재배를 해 가지고 한 5천 그루 재배해 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고 또 광양도 지금 뭡니까 패션 패션프루트. 패션 프루트. 그리고 상당히 이제 고부가치 이제 얻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 지도가 바꿔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 이 전남 동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일조량이 많거든요. 이게 비우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열대 작물이 이렇게 지자체에서 적극 권장할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시설 하우스가 아니면은 극지적인 이제 날씨가 와버리면 한 번 와버리면 완전히 가버리거든요.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계속해서 기후 변화가 되어 간다고 하면은 타 지역보다도 전남 동부 지역은 훨씬 더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고 뭐 곡성의 일부는 이제 파파야 한 농가도 있고 또 이제 고흥 같으면 이제 하나봉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고흥 같은 지역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가지고 그런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이 재배하는 데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가공을 해서 또 판매도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틈새 작물로서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 그 아열대 작물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예. 행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 작물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아직은 네. 한번 그 영하 한 5도 와버리면은 네네. 이 작물은 그냥 완전히 가버리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기려면 겨우 내내 난방비가 예, 만만찮게 들 예정이 예,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얼른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그 나간에도 우리 제주도에서 생각하는 한라봉을 생산해서 한국리에 지금도 제품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선 제주도급 갖다 놓고 우리가 접목을 하고 또
조금 더 밑에 아열대 지방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가지 너무 성급해서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종기 씨가. 그렇군요. 그러면 지역 특화 품목이나 신규 품목 창출은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되기도 합니다. 현재 로컬 푸드 직매장 개설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합장님께 좀 들어볼까요? 실제 로컬 푸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그 농협에서도 10년 전에 그 초록밥상이라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상품해가지고 우리 그 순천 지역에 또 이제 나아가서는 뭐 수도까지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요즘 로컬 푸드 하면 모두의 관심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로컬 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농가 수치각을 높이는데 분명히 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천만 정원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그 매장을 열고 그들이 한번 사가지고 가서 뭔가 이게 맛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사이버상의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추진하는 로컬 푸드에 어떤 그 정수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로컬 푸드를 매장을 통해서 우리 4천억 규모가 되는 순천의 농산물을 제값으로 갖고 파는데 그게 과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0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함께 이제 구상도 하고 뭐 고민도 해왔던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보면서 거래하는 정우천 전 그 농림부 장관께서 주장했던 유통고속도로를 구축할 때가 됐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소비자들이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우리 순천만 또 정원 또 송강 서남사 관광도 하고 농산물 구매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합장님 말씀대로도 지금 현재 로컬푸드는 우리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하나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타 지역 다국적 기업들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농산물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우리 지역 농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섭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따라서 지난해 저희들은 그 각 지역의 생산자 조직을 위해서 한 2천여 명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로컬 직매장에 납품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한 230여 품목. 그 정도 되기 때문에 300품목만 된다면은 로컬 직매장을 개설해도 되겠다.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생산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또 농가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가공을 아까 고부 가치를 위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가공을 하려면은 그 공장 설립할지 그런 거에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로컬푸드 가공 센터를 직접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자기들 단위별로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거기에 상표를 붙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가공센터도 건립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는 밥상꾸러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밥상꾸러기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그 호수공원이랄지 우리 버드네 공원에서 실제로 지금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갖고 나와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포장을 치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만은 그래도 매 주말마다 지금 3월 14일 날 개장을 해서 매 주말마다 움직이고 있는데 3월 14일 날 하루 동안에 한 1,000만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그런 그 수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 직매장으로 연결을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그 로컬 푸드 순천 직매장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로컬 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잘못하다가는요, 또 그 일시군 일유통회사처럼 한 2, 3년 안에 또 거들나오고 농민들이 막 부채만 늘어날 부분이 있는데 진짜 지자체나 우리 농협에서 경계할 부분이 있거든요. 로컬 푸드 직매장은 원래 이 목적이 뭐냐면은 영세 소농들 힘있고 이렇게
규모화된 기업농들은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약자이고 영세 소농들 또 요즘에 들어서 이제 기농기촌 이제 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 싱싱한 농산물을 지산지소예요, 그게.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이 농산물이 타 지역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탄소 발자국 해가지고 공해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주군에 있는 용진 농협이 이제 그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용진 농협에서 성공한 그 것만 보고 야, 우리도 저기 하면 된다. 이러고 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용진 농협이 그렇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3년이라는 동안에 그 회원들, 조합원들을 조직화하고 교육시키고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남에서 이제 13개 정도가 로컬 푸드 직매장이 돼 있고 유사 로컬 직매장까지 하게 되면 20몇 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로컬 푸드 직매장은 로컬이란 말이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그 지역에 나와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팔고 되면은 기존에 있는 파머스 마켓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 또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골목 그 상권과 우리가 일반적인 제품하고. 그래서 로컬 푸드 직매장은 우선은 그냥 예향적으로 그냥 성공 많이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철저한 준비를 하고 첫째는 그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로컬 푸드 직매장 해가지고 그렇게 수익 창출을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원래 로컬 푸드의 그 설립 목적에 맞게끔 그 이 영세 소농 그다음에 노령화된 분들은 어떻게 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고 가고 한 사람들이 들려서 사갈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출발이 돼야 되지 기존에 있는 거 뭐 차질 뭐 있습니까? 만약에 된다면은. 그래서 그걸 좀 지자체라든가 농협에서는 그 분야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을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우선 생산자 조직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고 그러죠. 직접 교육을 하고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000여 명을 교육을 했고 거기에서 230명 정도가 진짜 내가 한번 참여해보겠다. 아주 소농들입니다. 노령화 대신 소농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순천시에서 로컬 푸드를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말씀 간단히 한 말씀. 옛날에 지산지소에서 이제 로컬 푸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그 이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차 시 농정이 이 로컬 푸드는 결국은 전체 중에 극히 일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아차 시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대다수의 대량 거래, 대량 소비 이런 대다수 농가 아까 그 이제 뭐 전업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이냐에 시 농정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아참 이게 시 농정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농 위주의 그런 정책을 정책도록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로컬 푸드는 소농 위주의 고령화 대신 소농 위주를 그 사람들을 생산자 조직을 갖춰서 저희들이 로컬 푸드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MBC 토론 시사데스크 오늘은 위기에 놓인 광양만권 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 나눠봤습니다. 농업은 지역의 주요 기반 산업 가운데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업의 활성화 방안은 농민과 지자체, 정부 모두가 합심해서 이뤄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지역 농업의 10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농업 정책과 함께 지역의 농민들도 이제 구태를 벗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MBC 토론 시사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은 집에 있을 동생들이 데이터에 굶주릴 생각에 목이